주 주간 일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네, 월요일 날부터 미국의 서머타임. 그래서 오후 10시 30분에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3월 14일 날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출입 물가지수도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날에는 정기주주총회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목요일 날에는 반도체 특별법 관련 논의가 있는데, 이건 별거 아니고 세금을 줄여준다는 건데,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세금을 줄이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더 세금을 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국민들에게는 되게 불편한 얘기입니다. 쓰잘데없는 얘기고, 국민들 세금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가뜩이나 전기세 올라갔는데, 아유 참. 유럽 22 통화정책 회의 개최합니다. 목요일날. 우선 50bp 인상 전망입니다.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금요일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좀 파장이 큰 게 그거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틀 만에 초고속 파산 있었다는 소식. 그 다음에 미국의 은행 실버게이트 충격. 이것도 파산이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의 어떤 금융위기가 좀 약간 모락모락 연기가 좀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위험하죠.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위험하지 뭐. 워낙 경제가 부실한 상황이라서. 특히 여러분들 그 은행 쪽에 예적금 하신 거 있으시면 예금자 보호 그거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은행은 단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는지 알죠? 은행은 부채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괜히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틀 만에 초고속 파산한 게 아니죠. 네, 우선 말씀드렸으니까 잘 챙겨 보시고요. 자산 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3월 3월 경제 일정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미국의 그 경제 지표 발표가 쭉 나왔죠. 근데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미국의 경제 지표는 좋은 게 없습니다. 다 나빠요. 거의 90% 이상이 미국의 경제 지표는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속을 수 있는 게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이게 102로 올라선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PMI 비제조업 서비스 지수 그쪽은 올라가긴 했어요. 그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조업에서 생산량을 줄이기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거기다 미국의 하여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실리콘밸리 이틀 만에 초고속 파산. 미국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 올리죠.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반대로 하죠. 이상하죠. 생각이 없죠, 생각이. 미국은 오히려 법인세율을 28%까지 올리는데 대한민국만 떨구죠. 그 법인들이 내야 될 세금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유럽과 중국은 좋아요. 좋다기보다는 유럽과 중국이 좋다기보다는 미국보다 나은 거죠. 네, 중국 2월 제조업 PMI 지수가 51.6입니다. 2개월 연속 확장세입니다.
네, 미국은 47.7이죠. 50 이하죠. 유로존도 1월 PPI 지수가 많이 떨어졌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리고 유로존은 1월 소매 판매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GDP도 우리나라보다 더 괜찮게 나왔고요. 우리나라 마이너스죠 뭐. 역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 가장 창피스러운 나라. 네, 요 정도 아까 이거 말씀드렸을까? 네, 은행 혹시 자산 관리 하시는 분들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우선은 떨어졌죠. 유럽의 그 독일의 닥스 지수 마이너스 1.31, 영국의 FTSE가 마이너스 1.67, 프랑스의 까크 지수가 마이너스 1.30, 이탈리아 MLB 지수가 마이너스 1.55, 스톡스 유로존이죠. 마이너스 1.35로 하락했습니다. 네, 미국의 4대 지수도 다 하락했네요. 다우가 마이너스 1.07, S&P 500이 마이너스 1.45, 나스닥이 마이너스 1.76, 너셀이 마이너스 2.95. 너셀 많이 빠졌네요. 섹터별로 한번 본다면은 네, 필수 소비재 쪽이 네, 마이너스 0.46. 이거 반대죠. 하여튼 다 마이너스네요. 특히 부동산 쪽이 마이너스 3.25%까지 빠졌네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건설 쪽이죠. 네, 머티리얼스 원자재 쪽이 마이너스 2.15% 빠졌고, 인더스트리얼스 이게 마이너스 1.82% 빠졌고, 파이낸셜 쪽 마이너스 1.76, 재무 쪽. 그다음 반도체 쪽도 마이너스 1.5 빠졌고요. 유틸리티 마이너스 1.60. 하여튼 에너지 쪽도 마이너스 1.42 빠지고요. 자유 소비재라고 이거는 저거예요. 그 2차 전지 마이너스 0.98 하락했고요. 의약발 쪽이 그나마 좀 버티긴 했네요. 마이너스 0.74. 소비재가 필수 소비재 쪽이 마이너스 0.46입니다. 인텔사가 오히려 올라갔네요. 인텔 쪽이 2.95% 올라갔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01% 하락했고, JP모건이 그나마 2.55로 선방했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마이너스 0.88. 모건 스탠리는 마이너스 2.33 하락했고요. 따라라라. 에너지 쪽 엑스모빌이 마이너스 1.24, 쉐브론이 마이너스 0.52, 아마존이 마이너스 1.65, 월마트가 마이너스 0.15. 네, 저 의약바이오 쪽이 약간 좀 버틴 모양새가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0.24로 살짝 올라갔고, 화이자는 마이너스 0.18, 머크사는 0.08, 엘리리리 앤 컴퍼니는 마이너스 0.58, 에브비는 1.60 상승. 그렇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것이 이제 채권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다는 거죠. 최근에 채권금리가 네, 보시다시피 네, 거의 4%를 돌파했었죠. 4.07%까지 상승했다가 갑자기 폭락. 이렇게 되면 뭐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하기가 좀 어렵겠죠. 우선 미국 경제가 좀 불편한 모양새 있을까? 불편한 게 아니라 안 좋은 거죠. 뭐 냉정하게 얘기하죠. 뭐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여러분들하고 매일매일 그 미국 경제를 체크하고 있잖아요. 미국 경제는 지금 당연히 안 좋습니다. 유가는 76달러, 76.68달러 정도. 암호화폐는 그래도 약간 반등하긴 했네요.
$19,000달러까지 최근에 그 24 거의 25,000달러 가까이 했죠. 24,600달러인가요? 24,600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 한 19,00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다시금 20,000달러까지 반등해줬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이거죠. 뭐 다른 거 없죠.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극명한 시그널은 네, 역전금리 현상이죠. 뭐. 네, 역전금리가 발생했죠. 근데 이것만 보셔도 미국 경제가 위험하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미국이야 그나마 나름대로 뭐 그래도 버틸 수 있죠. 근데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문제예요. 미국은 그래도 기본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버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문제죠. 우리나라는 이제 휘청인 게 아니라 거의 무너지는 거죠. 뭐. 미국이야 버틸 만한 그런 나라죠. 충분히 가능하죠. 저런 거 뭐 터져도 크게 끄떡할 나라는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죠. 뭐 아까 전에 그 보니까는 그 얘기 있던데요. 국민연금이 요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에다 투자를 했는데 300억 투자했다면서요. 300억 정도 투자했는데 그걸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300억이 누구 집에 이름도 아니고 그거 다 국민들 세금이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도 좀 많이 하락했고 해외 쪽에다가 투자한 이제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적자잖아요. 만약 그거 해소하려고 한다면 손해보고서 나와야 되는 건데 암담하죠 지금. 경제 상황이 암담한 상황입니다. 그냥 이것만 기다려야죠. 뭐 폭락장만 기다려야죠. 폭락장이 언제 올 것인지 지금은 뭐 그것만 기다리는 그거에 대한 데드라인만 정하고 있는 타임입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제가 예상한 그대로 움직일 것 같죠. 제가 예상 달달님 안녕하세요. 정민님도 안녕하세요. 제가 예상한 그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전략을 잘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3월 12일이죠. (3월 12일) 여하튼간 마음의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왜냐면 이게 돈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산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을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실행 방안을 뽑아내야 되겠죠. 뭐 하루 만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산 운영이 하루 만에 내가 바꾸고 싶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 아시죠?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고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해외 쪽에다가 특히 국민연금이 지금 손해가 막심하다면서요. 해외 쪽에다가 투자했다가 그쵸? 해외 쪽 채권이라든지 주식에다가 투자했다가 지금 다 주식 채권 다 떨어졌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죠. 특히 주식이 많이 빠졌죠. 그거 다 물려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또 실리콘밸리
은행 그 사태가 발생했고 그 300억 원 어떻게 받을 거예요? 파산했는데 받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날리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 세금? 그냥 국민 세금이 그냥 눈앞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납부하신 국민 세금이 그냥 눈앞에서 그냥 쏴 사라져 가는 거죠. 여하튼 간에 뭐 지금은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가지고 지금은 솔직히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은 내 살 길을 찾아야죠. 내 살 길을 찾아야 돼. 네,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미리 여러분들한테 자산 운영 타임 스케줄을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어제 위험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금융업은 네, 부채 비율이 90%가 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신용이 무너지게 되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삼성전자하고 은행하고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삼성전자는 고간에 돈이 많아요. 부채 비율이 얼마 안 돼요. 부채가 뭔지 아시죠? 삼성전자가 그리고 부채 비율이 얼마 안 되고요. 거기다가 부채 비율이 얼마냐? 얼마 안 돼요. 거기다가 이 인역은 고간에 돈이 쌓여 있어요. 고간에 돈이 쌓여 있는 회사입니다. 은행에 고간에 돈이 쌓여 있습니까? 빚이 90%인데. 그냥 돈 갖다 장난하는 거지. 네, 부채 비율이 보시다시피 부채 비율이 떨어지죠. 예, 26%밖에 안 돼요. 왜 삼성전자가 안 무너지는지 아시겠죠? 거다 이익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이익 잉여금이 300조 아니에요, 이거? 천억. 이게 지금 9천억이고 이게 억이죠. 9천억. 조, 10조, 100억. 그러니까 337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 잉여금만. 네, 그냥 이 잉여금만 337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반이 그냥 고간에 쌓여있어요. 이러니까는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죠. 빚이 26%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은행은 90%예요. 왜 은행이 쉽게 무너지는지 아시겠죠? 뭐 은행의 뭐 BIS 자기 자본율 그거 따지는데 그거는 신용이 존재할 때. 그거는 금융에 신용이란 것이 존재할 때나 그런 얘기 떠들어대는 거지. 신용이 무너지게 되면 네, 쓰잘데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뭐 BIS 자기 자본율 네, 쓰잘데없는 얘기입니다. 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은행이 쉽게 무너지고 기업이 안 무너지는지 어제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네, 써드렸잖아요. 은행보다 안전한 것이 삼성전자라는 거. 뭐 삼성전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보시고 그 회사의 고간에 돈이 많이 쌓여 있는지 그리고 부채 비율은 얼마 되는지 그거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판단하실 때. 그리고 어제 좀 말씀드린 것처럼 ETF하고 주식하고 다른 거 아시죠? 뭐가 다른지? 엉뚱하게 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하고 다른 상품하고는 달라요.
근본 자체가 접근하는 자체가. 그거 모르시고 자산 운영하게 되면 뭐 본인만 손해죠. 네, 그러면은 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잘 챙겨서 자산 운영하시고요. 네, 좀 뭐 혼자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네, 일로 좀 많이 와주세요. 네, 멤버십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가치 매매로 네, 요쪽 같이 등업하셔가지고 함께 고민을 해봐요. 네, 혼자 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은 꾸덕꾸덕 한번 눌러주세요.